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상가 분양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1층 부분은 상가 쪽에 많이 입점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상층부를 갈수록 공유부동산이라든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임대인으로서의 공유부동산과 임차인으로서의 공유부동산 두 가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1층은 임대하기가 쉬운 반면에 상층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는 임대하기가 쉬운 반면에 1층이 임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외곽지로 가면 반대로 상층부가 임대하기 어렵고 저층부가 상대적으로 쉬울 뿐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로케이션 따라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입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린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껏해야 병의원이라든가 학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주거민하고 호흡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핵심 업무 지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사무실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켰다고 봐지는데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그 다음에 IT 기업들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 신논현역에 있는 교보타워에 입점을 했거든요. 교보타워가 강남 대로변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그럼 비싼 임차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IT 기업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층부는 채우기 어렵다, 저층부는 채우기 쉽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로케이션마다 다 틀리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입지 가치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아까 보면 이렇게 스터디 카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지인께서 누구나 잘 아는 작심이라는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셨습니다. 비용은 한 3억대 중반 들어가지고 오픈하셨는데 가맹점 개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포화가 아닌가. 그런데 오픈하셔서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신축 빌딩에 고임차료로 들어갔으면 위험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것도 이제 상권 분석하시고 임차료 적정성을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업종은 다 포화라고 봐지고요. 다만 이제 그 상권 내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피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싸게 분양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싸게 임차를 했다. 하면은 승산이 높은 것이고요. 그런데 비싸게 임차하거나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 하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도 승산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저희 뭐 아시는 분이 경매로 해가지고 추부야에서 나왔던 분인데 선의대역 쪽에 공유 오피스로 이용하시다가 공유지방으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위치는 제가 김 대표님 말씀드렸고요. 예, 한번 평가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예. 공유 주방은 지하 1층이나 2층으로 출점을 합니다. 대부분 지하에 출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을 지하에 쓰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 하면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든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싸게 경매를 낙찰받으셨다는 전제하에서는 공유 오피스도 괜찮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지하기 때문에 저는 공유 오피스보다는 공유 주방의 선택이 더 맞다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리고 선유도역 주변은 중공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은 주변이 다 공장들이거나 사무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건 이미 이제 상권에 어떻게 보면 질이 좋다는 것이니까 공유 주방이 괜찮다라고 판단되십니다. 저도 이제 한 번은 일산 쪽에 마두역 쪽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유 오피스로 한번 해볼까 하고 해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해서 접었는데 이렇게 뭐 경매나 뭐 공매나 받아가지고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려해야 될 점 아니면 뭐 이렇게 지역을 피하라든가 이렇게 좀 한번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산의 마두역이라면 괜찮은 지역이라고 판단되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싸게 낙찰받으셨다 그러면 더더욱 괜찮다고 판단되지는데 주변에 많더라고요. 주변에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들의 경쟁력, 어떻게 영업하는가, 시설 상태는 어떤가, 가격 정책은 어떤가, 고객 케어는 잘하는가를 파악하시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지 단순하게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시는 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CK 부동산 상가 쪽을 계획을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상가 쪽으로 분양을 하거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쪽으로 임차를 하는 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입지 가치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프로덕트지 않습니까? 상품. 예. 예를 들면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거 상품, 그다음에 상업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 다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지 가치가 뭐냐? 예를 들면 상업시설로 적합한 입지는 주거시설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시설로 적합한 입지는 상업시설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다, 안 좋다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 가치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입지 가치에 맞는 프로덕트, 상품을 잘 만들 수 있는가라고 판단되십니다.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상가 쪽 부분입니다. 좀 지금은 이제 또 주거 쪽에 묵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코로나로 또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근데 그래도 앞으로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고 해서 오늘 또 마침 우리 김대문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주부야는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알찬 정보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